비가 내리는 서울의 좁은 골목길. 김준호는 작은 오토바이 수리점에서 마지막 고객을 기다리고 있었다. 26살의 준호는 어릴 때부터 기계를 만지는 것을 좋아했다. 그의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병석에 누워 계셨다. 준호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바로 일을 시작했다. 오늘도 힘든 하루였어. 준호는 더러운 손을 수건으로 닦으며 한숨을 쉬었다. 그의 작업장은 작았지만 그곳은 그가 가진 전부였다. 벽에는 다양한 도구들이 정리되어 있었고 구석에는 그가 직접 모은 부품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다. 그의 친구 민수가 커피 2잔을 들고 들어왔다. 야, 아직도 일하고 있어. 이제 그만 닦고 집에 가자. 준호는 웃으며 커피를 받았다. 고마워. 근데 오늘 저녁에 한 고객이 더 올 거야. 오토바이가 고장났다고 전화가 왔었거든. 민수는 눈을 굴렸다. 또 무보수 수리? 너 그러다 망하겠다. 준호는 어깨를 으쓱했다. 뭐 돈이 다가 아니잖아. 사람들이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주는 게 중요하지. 그때 밖에서 자동차 소리가 들렸다. 준호와 민수는 창문을 통해 밖을 내다보았다. 비싼 검은색 세단이 그들의 작은 가게 앞에 멈췄다. 뭐지? 여기 이런 차가 왜? 민수가 속삭였다. 차에서 한 여성이 내렸다. 그녀는 비를 피하기 위해 재빨리 우산을 폈다. 그녀는 우아한 코트를 입고 있었고 그녀의 모습은 이 낡은 동네와는 어울리지 않았다. 준호는 문을 열고 그녀를 맞이했다. 안녕하세요. 오토바이 수리 때문에 전화하신 분이신가요? 여성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네, 맞아요. 제 이름은 박소연이에요. 전화드렸던 사람이에요. 준호는 미소 지었다. 네, 김준호라고 합니다. 들어오세요. 소연은 가게 안으로 들어와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약간의 불안함이 보였다. 오토바이가 어디 있나요? 준호가 물었다. 소연은 조금 당황한 듯했다. 아, 그게 제 오토바이가 아니라 제 친구의 것이에요. 그녀는 이 근처에 살고 있어요. 오토바이가 길에서 고장났는데 제가 마침 지나가다 그녀를 도와주려고 했어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오토바이가 어디 있는지 알려주시면 제가 가서 확인해 볼게요. 소연은 안도의 표정을 지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차로 모셔다 드릴게요. 민수는 준호의 팔을 잡아당겨 귓속말로 말했다. 야, 조심해. 이상한데? 준호는 웃으며 대답했다. 걱정 마. 그냥 도와주는 거야. 그는 필요한 도구를 가방에 넣고 소연을 따라 나갔다. 비는 더 세차게 내리고 있었다. 준호는 소연의 고급차에 앉으며 약간 어색함을 느꼈다. 그는 이런 차에 타본 적이 없었다. 차 안은 가죽 냄새가 나고 모든 것이 고급스러웠다. 여기서 멀지 않아요. 소연이 말했다. 그녀는 조용히 차를 몰았고 준호는 창밖의 빗방울에 시선을 고정했다. 몇 분 후 그들은 한적한 주택가에 도착했다. 거리 한쪽에 빨간색 오토바이가 있었다. 저기예요. 소연이 가리켰다. 준호는 차에서 내려 오토바이로 걸어갔다. 그는 즉시 문제를 파악하기 시작했다. 소연도 우산을 들고 그를 따라 나왔다. 연료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준호가 말했다. 지금 고칠 수 있을 것 같아요. 비가 그의 얼굴을 때렸지만 준호는 집중해서 작업을 시작했다. 그의 손은 빠르고 정확했다. 소연은 우산으로 그를 가려주며 지켜보았다. 기술이 정말 좋으시네요. 소연이 감탄했다. 준호는 웃었다. 어릴 때부터 이런 일을 해왔어요. 약 30분 후 준호는 오토바이를 고쳤다. 그는 엔진을 시동해 보았고 완벽하게 작동했다. 됐네요. 그가 기쁘게 말했다. 소연은 활짝 웃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얼마를 드려야 할까요? 준호는 머리를 긁적였다. 아, 별거 아니었어요. 그냥 작은 문제였을 뿐이에요. 소연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비용을 받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이세요? 준호는 어깨를 으쓱했다. 네, 괜찮아요. 그냥 도와드리고 싶었어요. 소연의 눈에 감동의 빛이 스쳤다. 정말 친절하시네요. 최소한 제가 저녁이라도 대접해야겠어요. 준호는 손사래를 쳤다. 아니에요. 정말 괜찮습니다. 소연은 고집스럽게 말했다. 아니에요. 제발요.
이렇게 비 맞으며 도와주셨는데 작은 보답이라도 해야 할 것 같아요. 결국 준호는 동의했고 그들은 근처의 작은 식당으로 갔다. 그곳은 준호가 자주 가는 소박한 곳이었다. 식당에서 그들은 천천히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소연은 자신이 출판사에서 일한다고 말했다. 준호는 자신의 작은 수리점에 대해 이야기했다. 제 꿈은 언젠가 더 큰 정비소를 갖는 거예요. 준호가 말했다.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요. 소연은 그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관심을 보였다. 정말 멋진 꿈이네요. 저녁을 마친 후 소연은 준호를 그의 가게까지 데려다 주었다. 오늘 정말 감사했어요. 소연이 말했다. 준호는 미소 지었다. 아니에요. 저도 즐거웠습니다. 그는 차에서 내려 손을 흔들었다. 소연의 차가 사라질 때까지 그는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이상한 하루였다. 그는 생각했다. 일주일이 지났다. 준호는 평소처럼 바쁘게 일하고 있었다. 그는 소연에 대해 가끔 생각했지만 그들이 다시 만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했다. 그날 오후 그는 큰 정비 작업을 마치고 있었다. 땀을 흘리며 작업을 하던 중 가게 문이 열렸다. 안녕하세요.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준호는 고개를 들어보았다. 소연이 그곳에 서 있었다. 이번에는 더 캐주얼한 옷차림이었지만 여전히 우아했다. 소연 씨. 준호는 놀라서 말했다. 여기는 어떻게? 소연은 미소 지었다. 지난번에 너무 갑작스럽게 헤어져서요. 제대로 감사 인사도 못 드렸고 그래서 이렇게 찾아왔어요. 그녀는 작은 상자를 건넸다. 이거 감사의 표시로 가져왔어요. 준호는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고급스러운 손목시계가 들어있었다. 이건 너무 과한데요. 준호가 말했다. 정말 받을 수 없어요. 소연은 단호하게 말했다. 받아주세요. 제가 정말로 감사드리고 싶어요. 준호는 어색하게 시계를 바라보았다. 그것은 분명 그가 살 수 있는 가격대를 훨씬 넘어서는 것이었다. 그리고 소연이 계속했다. 사실 다른 이유도 있어요. 준호는 궁금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저희 출판사에서 기계의 마법사들이라는 책을 준비하고 있어요. 다양한 분야의 숙련된 장인들의 이야기를 담는 프로젝트죠. 준호 씨의 이야기도 포함시키고 싶어요. 준호는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다. 준호 씨가 오토바이를 고치는 모습을 보고 정말 감동받았어요. 그 열정과 기술,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을 거예요. 준호는 얼굴이 붉어졌다. 저는 그냥 평범한 정비공일 뿐인데요. 소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준호 씨는 특별해요. 그날 비를 맞으며 오토바이를 고치는 모습, 그리고 돈을 받지 않으려 했던 그 마음, 그런 이야기를 전하고 싶어요. 준호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소연은 명함을 꺼내 그에게 건넸다. 생각해보시고 연락주세요. 인터뷰도 하고 사진도 몇 장 찍고 싶어요. 준호는 명함을 받아들었다. 그제서야 그는 명함에 적힌 이름을 제대로 보았다. 박소연, 한국출판미디어 편집장. 그의 눈이 커졌다. 편집장이세요? 소연은 부드럽게 웃었다. 네, 그렇습니다. 준호는 말을 잃었다. 그는 그녀가 평범한 직원인 줄 알았다. 한국출판미디어는 국내 최대 출판사 중 하나였다. 생각해보세요, 소연이 말했다. 서두르지 않아도 돼요. 그녀는 다시 미소 지었고 가게를 나갔다. 준호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로 서 있었다. 명함을 내려다보며 생각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그날 밤 준호는 어머니에게 그날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다. 그의 어머니는 작은 아파트에서 병석에 누워 있었다. 엄마,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준호가 말했다. 그는 소연과의 만남, 그리고 그녀의 제안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의 어머니는 조용히 듣고 있다가 말했다. 그 기회를 잡아야 할 것 같구나, 준호야. 준호는 의아해했다. 하지만 저는 그냥 평범한 정비공인데요. 그의 어머니는 미소 지었다. 너는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특별한 아이야. 내 아버지도 그렇게 생각하셨어. 다음 날 준호는 소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는 그녀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정말요? 기뻐요. 소연의 목소리에 기쁨이 넘쳤다.
내일 제가 사진작가와 함께 갈게요. 괜찮으세요? 준호는 동의했다. 그는 여전히 모든 상황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지만 어머니의 말이 그에게 용기를 주었다. 다음 날 소연은 약속대로 사진작가와 함께 왔다. 그들은 준호가 일하는 모습, 그의 작업장, 그리고 그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준호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편안해졌다. 어떻게 이 일을 시작하게 되셨나요? 소연이 물었다. 준호는 자신의 이야기를 천천히 풀어나갔다. 어릴 때부터 기계에 관심이 있었던 것,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일찍 일을 시작했던 것, 그리고 언젠가 더 큰 정비소를 열고 싶다는 꿈까지. 저는 사람들이 길에서 고장난 차나 오토바이 때문에 곤란해하는 걸 보면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요. 준호가 말했다. 누구에게나 도움이 필요한 순간이 있으니까요. 소연은 그의 말에 깊이 감동한 듯했다. 인터뷰가 끝난 후 그녀는 준호에게 말했다. 정말 멋진 이야기예요. 이 책이 출간되면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거예요. 준호는 수줍게 웃었다. 과찬이세요. 소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이번 주말에 시간 있으세요? 제가 감사의 의미로 저녁 식사에 초대하고 싶어요. 준호는 놀랐지만 기쁘게 수락했다. 주말이 되었다. 준호는 오랜만에 정장을 입었다. 그는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는데 애를 먹고 있었다. 아이고, 이게 왜 이렇게 어려워. 그는 한숨을 쉬었다. 그의 어머니가 미소 지으며 다가와 넥타이를 매주었다. 잘생겼구나, 우리 아들. 준호는 부끄러워하며 웃었다. 엄마, 이건 그냥 비즈니스 미팅 같은 거예요. 그의 어머니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그래, 그렇겠지. 약속 시간에 준호는 소연이 알려준 레스토랑에 도착했다. 그곳은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이었다. 준호는 이런 곳에 와본 적이 없었다. 소연은 이미 그곳에 와 있었다. 그녀는 우아한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준호를 보자 미소 지었다. 안녕하세요, 준호 씨. 와주셔서 감사해요. 준호는 긴장한 채로 그녀의 맞은편에 앉았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들은 음식을 주문하고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대화가 자연스러워졌다. 식사 중반, 소연은 중요한 이야기를 꺼냈다. 사실 오늘 다른 제안도 하고 싶어서요. 준호는 궁금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저희 출판사에서 젊은 장인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시작해요. 재능 있는 젊은이들에게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프로젝트죠. 준호 씨가 딱 맞는 후보라고 생각해요. 준호는 놀라서 숟가락을 떨어뜨릴 뻔했다. 저요? 소연은 진지하게 말했다. 네, 프로그램에 선정되면 초기 자금과 멘토링을 받게 돼요. 준호 씨의 꿈인 더 큰 정비소를 열 수 있는 기회가 될 거예요. 준호는 말을 잇지 못했다. 이것은 그가 꿈에서조차 상상하지 못한 기회였다. 물론 경쟁이 있어요. 소연이 계속했다. 하지만 제가 추천하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준호는 여전히 충격 속에 있었다. 왜 저를 도와주시는 거죠? 소연은 잠시 침묵했다. 그녀의 눈에 깊은 감정이 스쳤다. 사실 이건 개인적인 이유도 있어요.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말했다. 10년 전 비 오는 밤에 한 젊은 남학생이 길에서 고장난 오토바이를 고치는 것을 도와줬어요. 그 학생은 돈을 받지 않았고 그저 미소만 지었죠. 그 학생이 준호 씨였어요. 준호의 눈이 커졌다. 그는 그 기억을 더듬어 보려 했지만 확실하지 않았다. 그는 너무 많은 사람들의 오토바이를 고쳐왔다. 그때 저는 대학생이었고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었어요. 준호 씨 덕분에 시험에 늦지 않을 수 있었고 그 시험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저는 항상 그 학생을 찾아 감사를 전하고 싶었어요. 준호는 천천히 그 기억을 떠올렸다. 혹시 서울대 앞에서였나요? 소연의 눈이 빛났다. 맞아요. 기억하시는군요. 준호는 이제 희미하게 기억났다. 대학 입시를 앞둔 여학생, 비 오는 날, 그리고 고장난 오토바이. 그는 그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준 것뿐이었다. 그때 저는 정말 절박했어요. 소연이 말했다.
그리고 준호 씨는 마치 천사처럼 나타났죠. 그 뒤로 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다른 사람들을 도우려고 노력했어요. 준호 씨가 제게 가르쳐 준 거죠. 준호는 말을 잊지 못했다. 그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의 인생에 그런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제가 준호 씨를 도울 차례예요. 소연이 따뜻하게 말했다. 식사를 마친 후 그들은 한강변을 걸었다. 밤하늘의 별들이 반짝였고 강물은 조용히 흐르고 있었다. 신청서는 제가 도와드릴게요. 소연이 말했다. 준호 씨의 이야기는 정말 특별해요. 준호는 고마움의 말을 잊지 못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모든 것에 대해서요. 소연은 미소 지었다. 저도 감사해요. 제 인생을 바꿔주셔서. 그날 밤 준호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음이 가볍게 느껴졌다. 그는 처음으로 그의 꿈이 현실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몇 주가 지나고 준호는 소연의 도움으로 지원 프로그램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과정은 쉽지 않았다.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재정 계획을 세우고 인터뷰 준비를 해야 했다. 너무 어려워요. 준호는 소연에게 말했다. 그들은 작은 카페에서 만나 신청서를 검토하고 있었다. 소연은 격려하는 미소를 지었다. 잘하고 있어요. 준호 씨의 열정과 기술이 있으면 반드시 성공할 거예요. 준호는 그녀의 말에 용기를 얻었다. 그는 더 열심히 노력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된 것은 아니었다. 어느 날 준호의 어머니가 갑자기 병세가 악화되어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 엄마가 갑자기 상태가 나빠졌어요. 준호는 소연에게 전화로 알렸다. 그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어떡해요? 괜찮으세요? 소연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다. 준호는 한숨을 쉬었다. 지금은 안정되셨지만 앞으로 더 많은 치료가 필요하대요. 소연은 잠시 침묵했다. 제가 도울 일이 있을까요? 준호는 고개를 저었지만 소연은 볼 수 없었다. 아니에요. 이미 충분히 도와주셨어요. 이건 제가 해결해야 할 문제예요. 하지만 병원비는 준호의 예상보다 훨씬 많았다. 그는 밤낮 없이 일했지만 병원비와 약값을 감당하기 어려웠다. 결국 그는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했다. 지원 프로그램 참가를 위해 모아둔 돈을 어머니의 치료비로 사용하기로 했다. 소연 씨, 죄송합니다. 준호는 소연에게 말했다. 제가 프로그램에서 빠져야 할 것 같아요. 소연은 놀랐다. 왜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준호는 사정을 설명했다. 어머니의 치료비, 그리고 그가 내린 결정에 대해 소연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준호 씨,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방법을 찾아볼게요. 다음 날 소연은 준호의 가게로 찾아왔다. 좋은 소식이 있어요. 그녀가 말했다. 출판사에서 젊은 장인 긴급 지원 기금이 있어요. 이건 특별한 상황에 처한 참가자들을 위한 거예요. 준호 씨가 지원 자격이 있어요. 준호는 의아해했다. 그런 기금이 있었나요? 처음 들어봐요. 소연은 미소 지었다. 방금 만들어졌어요. 준호는 소연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는 그녀가 자신을 위해 특별히 이 기금을 마련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소연 씨, 소연은 그의 말을 끊었다. 받아들이세요. 당신의 어머니가 건강을 되찾고 당신이 꿈을 이룰 수 있게요. 준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부터 준호는 어머니의 치료와 프로그램 준비를 병행했다. 그것은 쉽지 않았지만 소연의 지원과 격려가 그에게 큰 힘이 되었다. 마침내 결승 프레젠테이션 날이 왔다. 준호는 자신의 사업 계획을 심사위원단 앞에서 발표해야 했다. 그는 너무 긴장했다. 제가 할 수 있을까요? 그는 소연에게 물었다. 그들은 발표장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소연은 그의 손을 잡았다. 물론이죠. 준호 씨는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냥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진심은 반드시 전해질 거예요. 준호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발표장으로 들어갔다. 그의 프레젠테이션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진실되고 열정적이었다. 그는 자신의 꿈, 사람들을 돕고 싶은 열망, 그리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싶은 소망에 대해 이야기했다.
발표가 끝났을 때 심사위원들은 깊은 인상을 받은 듯했다. 그들은 많은 질문을 했고 준호는 최선을 다해 대답했다. 소연은 뒤에서 그를 지켜보며 미소 지었다. 그녀는 준호의 잠재력을 처음부터 알아봤다. 결과 발표는 일주일 후였다. 그 일주일 동안 준호는 계속해서 어머니를 돌보고 일상적인 일을 했다. 그는 결과에 대해 너무 많이 생각하지 않으려 했지만 쉽지 않았다. 마침내 결과 발표 날이 왔다. 준호는 소연과 함께 발표장에 앉아 있었다. 그의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다. 그리고 이번 젊은 장인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의 최종 선정자는 발표자가 말했다. 김준호 씨입니다. 준호는 자신의 길을 믿을 수 없었다. 소연은 기쁨의 비명을 지르며 그를 껴안았다. 해냈어요? 그녀가 말했다. 정말 해냈어요. 준호는 여전히 충격 속에 있었다. 그는 무대 위로 올라가 상을 받았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감사합니다. 그가 말했다. 이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이 기회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을 돕고 제 꿈을 이루고 싶습니다. 축하 파티에서 준호는 여전히 현실감이 없었다. 그는 소연에게 다가갔다. 이 모든 것 정말 감사합니다. 그가 말했다. 소연 씨가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소연은 미소 지었다. 준호 씨가 해낸 거예요. 저는 그저 기회를 제공했을 뿐이죠. 그들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특별한 감정이 흐르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6개월이 지났다. 준호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 그는 이제 강남의 희망정비소라는 이름의 큰 정비소를 운영하고 있었다. 그곳은 단순한 정비소가 아니었다. 그곳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위한 쉼터이기도 했다. 준호는 자신의 철학을 정비소에 담았다. 그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무료로 수리 서비스를 제공했다. 또한 그는 불우한 청소년들에게 기술을 가르치는 프로그램도 시작했다. 우리 모두에게는 도움이 필요한 순간이 있어요. 그는 자신의 제자들에게 말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 도울 때 더 강해집니다. 준호의 어머니는 건강을 회복했고 이제는 종종 정비소에 와서 간식을 나눠주기도 했다. 그녀는 아들이 자신의 꿈을 이루는 모습을 보며 부쩍 자랑스러워했다. 그리고 소연과 준호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다. 그들은 서로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 소연은 준호의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에 반했고 준호는 소연의 지혜와 열정에 매료되었다. 기계의 마법사들 책은 출간되어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준호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어느 가을날 준호와 소연은 한강변을 걷고 있었다. 단풍이 물들기 시작한 나무들과 강물의 반짝임이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냈다. 생각해보면 정말 신기해요. 준호가 말했다. 그날 비 오는 밤에 당신의 오토바이를 고치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여기 없었을 거예요. 소연은 미소 지었다. 운명이었나 봐요. 준호는 잠시 멈춰서서 소연의 손을 잡았다. 소연 씨,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당신은 제 인생을 바꿨어요. 소연은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준호 씨도 제 인생을 바꿨어요. 우리는 서로에게 선물이에요. 준호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그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박소연 씨, 당신과 함께 인생의 여정을 걷고 싶습니다.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소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녀는 기쁨에 차서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정말 그러고 싶어요. 준호는 일어나 그녀를 껴안았다. 그들 주위로 단풍잎이 흩날렸다. 1년 후 그들은 작은 예배당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준호의 어머니는 행복한 눈물을 흘리며 아들의 결혼을 축하했다. 소연의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준호의 제자들과 고객들도 모두 참석했다. 사랑하는 친구들과 가족 여러분, 준호가 결혼식 연설에서 말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인생은 마치 영화 같았습니다. 가난한 정비공이었던 저는 우연한 기회에 소연을 만났고 그녀는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녀가 제게 사랑의 힘을 가르쳐 주었다는 것입니다.
작은 친절이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도울 때 얼마나 강해질 수 있는지를 말이죠. 소연은 감동한 채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소연에게 준호가 계속했다. 당신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당신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원히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 순간 그들은 자신들의 이야기가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알았다. 5년이 지났다. 준호와 소연의 삶은 더욱 풍요로워졌다. 그들은 이제 작은 딸 지윤이를 키우며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었다. 준호의 희망정비소는 전국적으로 유명해졌다. 그는 이제 서울 전역에 5개의 지점을 운영하고 있었다. 각 지점은 단순한 정비소가 아니라 지역사회의 중심이 되었다. 그곳에서는 불우한 청소년들이 기술을 배우고 어려운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소연도 자신의 꿈을 이루었다. 그녀는 이제 한국 출판 미디어의 대표이사가 되었고 희망 시리즈라는 새로운 출판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이 시리즈는 평범한 사람들의 비범한 이야기를 담아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그들의 딸 지은이는 호기심 많고 밝은 아이로 자라났다. 그녀는 아버지처럼 기계에 관심이 많았고 어머니처럼 책을 사랑했다. 어느 주말 그들 가족은 시골의 작은 농장을 방문했다. 그곳은 그들이 구입한 새 땅이었다. 준호는 그곳에 희망마을이라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려고 했다. 여기에 무엇을 지을 거예요, 아빠? 지은이가 물었다. 준호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여기에는 특별한 마을을 만들 거야.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곳이지. 소연은 미소 지으며 남편을 바라보았다. 당신의 꿈이 점점 커지고 있네요. 준호는 웃었다. 당신 덕분이에요. 당신이 제게 꿈꿀 용기를 주었으니까요. 그들은 땅을 거닐며 미래에 대한 계획을 나누었다. 희망마을은 직업훈련센터, 주거시설, 그리고 커뮤니티 센터를 갖춘 곳이 될 것이었다. 우리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준호가 말했다. 소연은 그의 손을 잡았다. 함께라면 무엇이든 가능해요. 지은이는 들판을 뛰어다니며 웃고 있었다. 그녀의 웃음소리는 맑고 희망찬 미래를 약속하는 듯했다. 그날 저녁 그들은 시골집 테라스에 앉아 별을 바라보았다. 밤하늘은 수많은 별들로 가득했다. 생각해보면 정말 신기해요, 소연이 말했다. 그날 비 오는 밤, 당신이 저를 도와주지 않았다면 이 모든 것이 없었을 거예요. 준호는 미소 지었다. 그건 그저 제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었어요. 소연은 그의 손을 꼭 잡았다. 하지만 그게 전부를 바꿨어요. 작은 친절이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보여주는 증거죠. 준호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저는 항상 믿어왔어요. 우리가 베푸는 모든 친절은 언젠가 다시 돌아온다고요. 우리가 서로를 도울 때 우리 모두가 함께 성장한다고요.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그 믿음을 전할 거예요. 지은이에게, 그리고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준호는 아내와 딸을 바라보았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행운아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가난한 정비공에서 시작했지만 이제 그는 자신의 꿈을 이루고 사랑하는 가족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함께라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그가 말했다. 소연은 그의 팔에 기대며 미소 지었다. 물론이죠. 우리는 함께니까요. 지은이는 부모님 사이에 앉아 별자리에 대해 물었다. 준호는 딸에게 별자리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소연은 그 모습을 사랑스럽게 지켜보았다. 밤하늘 아래 그들은 행복한 가족의 모습으로 앉아 있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한 사람의 작은 친절에서 시작되어 이제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큰 이야기가 되었다. 그리고 그들은 알고 있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그들 앞에는 더 많은 모험과 더 많은 도전과 더 많은 사랑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함께라면 우리는 어떤 꿈도 이룰 수 있어요. 준호가 말했다.
소연은 미소 지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꿈꿀 거예요. 더 크고 더 밝은 꿈을요. 별들은 그들의 약속을 듣고 더욱 밝게 빛나는 것 같았다. 10년 후 희망마을은 전국적으로 유명한 장소가 되었다. 그곳은 새 출발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곳이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곳에서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자신감을 얻고 자신의 삶을 재건했다. 준호와 소연의 이야기는 책, 영화, 그리고 다큐멘터리로 제작되어 전 세계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그들의 메시지는 단순했다. 작은 친절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지은이는 이제 15살이 되었고 부모님의 뒤를 이어 사회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학교에서 청소년 희망 클럽을 만들어 또래들과 함께 지역사회를 돕는 활동을 했다. 어느 날 지은이는 학교에서 돌아와 부모님에게 말했다. 오늘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저희 학교에 전학온 여학생이 있는데 그 아이가 말했어요. 그녀의 부모님이 희망마을에서 새 출발을 했대요. 그리고 지금은 성공적인 사업가가 되었다고요. 준호와 소연은 놀라움과 기쁨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게 누구지? 준호가 물었다. 지은이는 미소 지었다. 정민서라는 아이예요. 그녀의 부모님은 정태호 씨와 한미영 씨래요. 준호는 그 이름을 기억해냈다. 정태호는 희망마을의 첫 번째 입주자 중 한 명이었다. 그는 사업 실패로 모든 것을 잃었지만 희망마을에서 새 기술을 배우고 다시 시작했다. 와, 정말 놀랍네. 소연이 말했다. 세상은 정말 작구나. 지은이는 계속했다. 그리고 민서가 말했어요. 그녀의 부모님이 항상 말씀하신대요. 누군가 당신에게 친절을 베풀면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라고요. 그래서 그녀의 가족은 지금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재단을 운영하고 있대요. 준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는 자신의 작은 행동이 이렇게 멀리까지 퍼져나갈 줄 몰랐다. 이것이 바로 희망의 연쇄야, 소연이 말했다. 한 사람의 친절이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고 또 그 사람이 다른 이에게 전하는 거지.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가 꿈꿔왔던 바로 그거야. 그날 저녁 준호는 자신의 일기에 이렇게 썼다. 오늘 나는 깨달았다. 우리의 삶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베푸는 작은 친절은 물결처럼 퍼져나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때로는 우리가 그 결과를 직접 볼 수 없을 때도 있다. 하지만 그것은 분명히 존재한다. 26살 가난한 정비공이었던 내가 비 오는 밤에 한 여학생의 오토바이를 고쳐준 것이 내 인생을 바꿨다. 그리고 이제 그 변화는 다른 수많은 사람들의 삶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리는 모두 서로에게 영향을 미친다. 우리의 행동, 우리의 말, 우리의 친절은 모두 중요하다. 그것들은 세상을 조금씩 바꾸고 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삶의 아름다움이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고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가고 있다. 준호는 일기를 닫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밤하늘의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여정을 생각했다. 가난한 정비공에서 시작했지만 이제 그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꾸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모두 한 번의 친절한 행동에서 시작되었다. 준호는 미소 지었다. 그는 앞으로 더 많은 친절을 베풀고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것이다. 그리고 그 희망의 연쇄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